안녕하세요, 로드러너입니다. 예. 현대에서 얼마 전에 그 파비스라는 중대형 차를 선보였습니다. 화물차죠. 화물차 5톤에서 15톤까지의 어떤 화물차 라인업을 선보였는데, 이 라인업이 갖는 의미와 또 그리고 이 현대에서 만든 브랜드사의 축차, 구동축과 가변축을 장착한 그 브랜드사의 정식 차량에 대한 의미를, 이 차가 나오게 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 상용차에서 파비스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, 그런 것 같아요. 파비스의 라인업을 이렇게 살펴보면요, 5톤에서 14톤까지의 차량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, 단축서부터 극초장축까지, 그러니까 톤수마다 5종류의 차량을 말하자면 구성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라인업을 만들어져 있는 걸 봤고요. 뭐 캡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더 많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. 근데 하지만 그런 거 다 둘째치고 해도 기존의 어떤 라인업 구성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구성 체계를 좀 가졌어요. 그리고 차량에 보면 그 특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홀을 다 일일이 다 뚫어놨어요, 미리. 이게 뭐냐면 차대에 뚫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 규격에 맞게,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그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그 차량 총 중량에 맞게 나올 거라는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? 뭐 편리하게끔 미리 뚫어놨다라고 하는데,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어떤 자신들의 차량을 구입해서 만들게 특장해서 윙을 달고 뭐 하게 되면 그 윙 사이즈라든지 두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제한해서 자기네 그 규격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차량이 기존에 엑시언트나 뉴파워 트럭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차들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. 그 차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, 글쎄요, 그 차들은 그 차들 나름대로의 어떤 할 몫이 있는 거고, 그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그 라인업을 구성을 해놓은 거는 그 차에 맞는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축차로 인해서 어떤 과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차량에 아예 가변축도 달고 나오고, 브랜드사에서 그 기존의 어떤 가변축이라든지 특장을 다 나와서 그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차량 무게가 바뀌고 하중에 대한 어떤 그 계산하는 그 식이 다 바뀌게 되죠. 그 바뀌다 보니까 그게 원칙적인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다.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어떤 단속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꿀 테니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라라고 한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 생각이니까요.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건데,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거를 보면, 라인업을 구성을 해놨다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존의 어떤 축차들이나 뭐 이런 가변축을 달았을 때 그 차량 중량, 그러니까 제한되는 부분이 축당 어떤 부분으로 계산이 됐었는데,
그게 아니라 이제는 차량 총중량으로 계산해서 과적을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11톤 그러니까 110%니까 100%를 10톤으로 봤을 때 11톤이면 110%죠. 110%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과적으로 보고 단속을 해왔었는데, 이제는 차량 총중량으로 하게 되면 그 적재중량이죠. 적재중량하고 총중량으로 하게 되면 적재중량의 내 차에 5톤을 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5톤까지만 상차를 해야 되는, 축차라고 해도 5톤까지만 상차를 해야 되고, 그 내 차에 어떤 10톤으로 적재중량이 10톤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 등록증상에 10톤까지 이렇게 상차를 하고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일 문제는요, 기존에 축차를 운행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, 어떻게 해야 하느냐, 그런 문제가 따라가는데, 사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이라든지 어떤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은 두고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, 글쎄요, 그게 얼마나 또 시간을 줄지, 또 그리고 뭐 최근에 이렇게 축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사실 만약 내년에 1년 뒤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차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은데, 지금 당장에 저 역시도 인삼을, 여름이면 인삼을 냉장으로 이렇게 싣고 운송을 하는데, 고정으로 그 인삼을 백자로 1톤백에 이렇게 담으면 보통 한 800kg, 700에서 800kg 정도가 돼요. 그래서 뭐 자루를 16자루를 만약에 실는다, 바닥에 쭉 깔아서 16자루를 싣는다 하면 보통 10톤이 넘어가니까, 저 역시도 그 일을 계속 하려면 차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,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변하고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고, 화물운송 사업자한테 유독 그 비정한 지금 현 정부, 뭐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죠. 근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, 뭐 문민정부든 무슨 정부든 국민의 정부든 촛불 정부든 다 똑같습니다. 아무튼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 거는, 바뀌어 나가는 거는 좋은 건데, 그래도 기존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많은 피해 보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어떤 법적인 거에서도 조금 어떤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, 또 그리고 표준운임제 계속 말로만 계속 언제부터 시행한다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. 그 표준운임제도 빨리 시행이 돼서 우리 그 화물운송 사업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하고, 편하지는 않더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가을 장마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요,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, 추석 대비 물량, 요새 물통량이 좀 많아졌는데 수송하시는 길 항상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물러가겠습니다. 로드러너였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로드러너와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